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사로 보는 법리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독특한 사례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 이 안에서 가해자는 누구이고 피해자는 누구며 가해자는 어떤 죄명으로 처벌을 받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히고 싶은 혹은 보복을 하고 싶은 아이가 있어서 닭강정집에 전화를 한 다음에 30개를 주문하고 총 33만 원어치인데요. 그 괴롭히고 싶었던 그 아이의 집 주소를 댑니다. 주문한 사람하고 돈 내는 사람이 그럼 달라지겠죠. 중간에 닭강정 업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주소로 닭강정을 배달을 갑니다. 그 집에서는 주문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하겠죠. 이때 두 가지 갈림길로 가는데요. 만약에 주문한 적이 없는데 배달이 왔으니 이래저래 시끄럽기 싫고 배달해온 사람도 불쌍하니 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의 피해자는 돈을 지급한 사람입니다. 업주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기에 가담을 하려던 의도도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물건을 주고 돈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가해자는 바로 거짓 주문을 한 학생인데요. 이때에는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내가 속임을 당하고 그래서 내가 돈을 내줘서 피해를 보는 사람인데 이 경우에는 삼각사기라고 해서 속은 사람은 업주이고 그래서 얘가 만들어서 닭강정을 배달하다 보니 돈을 낸 사람, 즉 피해를 본 사람은 피해자가 됩니다. 기망당한 사람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른데요. 이때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33만 원에 대하여 아까 거짓 주문을 한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까 갈림길들 중에 두 번째 갈림길인데요. 업주가 누가 장난쳤구나 깨닫고 돈 내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돌아가서 전화했던 번호를 가지고 가해자를 특정한 다음에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피해자는 업주이지요. 아까 배달을 갔던 그 집은 아무런 돈을 낸 게 없기 때문에 피해가 없고요. 이때 죄명은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입니다. 거짓 주문을 한 애가 속여가지고 다른 집에 배달을 가서 돈을 받지 못하였으니 내 업무가 방해되었다 하여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주문한 학생은 단순한 장난으로 생각했겠지만 어떤 경우가 됐든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층간 소음이 일어났는데요. 위층에는 여자가 살고 아래층에 20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층간 소음 때문에 청년이 화가 나자 익명 채팅 앱으로 가입을 하여서 조건 만남을 주선하는 나 미성년자 여잔데 주소 알려드릴게요. 와서 조건 만남해요라고 적극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알려준 주소는 바로 위층 여자였고 비밀번호는 당연히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아무거나 알려줬겠죠. 위층에 있던 여자는 어느 날 갑자기 여러 명이 계속 순차적으로 비번을 누르고 들어오려고 하다가 나가고 다시 또 들어오려다 나가고 이게 반복되자 한 명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저희 집에 왜 오시려고 하세요? 그러자 솔직하게 말을 하죠. 조건 만남하려고 그때 연락 주지 않았어요. 그제야 이 여자는 깨닫게 되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때 누가 죄가 날까요? 바로 가해자는 아래층 청년만 해당이 됩니다. 죄명은 주거침 및 미수이고 조건 만남을 하러 왔던 남성들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미성년자와 조건 만남을 하려고 했다.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침입은 배를 눌렀을 때, 손잡이를 잡아서 돌렸을 때, 비번을 눌렀을 때 범죄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비밀번호가 틀려서 아무로 들어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미수에 그친 것입니다. 아래층 청년은 간접 정범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자기가 범행을 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간접 정범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나가던 5살 아이에게 저기에 슈퍼에 사탕 있다. 사탕 가져올래? 라고 시킵니다. 5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걸 집어서 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와서 먹습니다. 절도죄지요. 그때 제가 직접 범행을 하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범행을 한 것과 동일하다고 하여서 간접 정범이라고 합니다.
아이는 절도를 하려는 의사도 없었고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이이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이용해서 직접 범죄를 실행한 것과 동일하게 범죄를 하는 사람을 간접 정범이라고 합니다. 이 사안에서도 조건 만남을 하러 갔지 주거 침입을 하러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주거 침입 죄가 없는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동일한 범죄를 행한 것과 같기 때문에 아래층 청년은 주거 침입 미수죄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하고 조건 만남을 하러 간 건 괜찮나요? 라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저희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만나서 관계를 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만 미수에 그쳤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아동보호 청소년법에는 13조에 보면 성매매를 권유한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아래층 청년이 여자를 가장하여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정보를 알려준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을 열려던 사람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독특한 그런 사례들이 주변에서는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누가 죄가 되고 그리고 죄명은 무엇인지 궁금하면 상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